장윤선 기자님은 특검과 홍장원 차장 다 취재하셨죠? 아니요. 홍장원 차장을 취재한 것은 아니고 예. 홍장원 차장이 예. 저에게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먼저.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 오혁진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저한테 보낸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오혁진 기자가 매불쇼에 나왔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취재를 하게 된 건데 관련해서 특검팀의 이제 고위 관계자와 핵심 관계자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아마 이제 출석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의 그 서버를 우리는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다. 정무직 회의, 그 다음에 산하 부서장 회의를 회의록을 다 입수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내란의 밤에 벌어졌던 어떤 한순간에 대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다. 그러나 내란의 밤은 길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마치 특검의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을 특검 쪽에서는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40명을 그 조사했다고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뭐 그중에 30명이 참고인이다 했는데 40명 전원이 참고인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조태용 측의 어떤 그 조태용 측의 진술, 조태용 측에 서서 진술한 사람들이 좀 음해성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 오혁진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제 특검팀에서는 홍장원 차장과 제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너무 상세히 하는 것이 특검팀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특검팀은 근거나 뭐 증거 없이 이를테면 홍장원 차장의 어떤 의인적 역할을 한 것을 뭐 음해 또는 폄훼하려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내일 출석할 예정이니 이제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특검팀이 이제 질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홍장원 전 차장 시각에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12월 3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여인형과의 통화를 통해서 체포조 명단에 실제로 전달받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형사법정에서 모두 다 구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인적 행태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12월 3일 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폭로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4일과 5일이 있었고 6일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제 파악을 좀 해보니까 국정원의 정무직 회의라는 거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렸거든요. 근데 계엄이 이렇게 발발을 하고 실패가 되다 보니까 그 원장 주제로 해가지고 티타임 형식으로 매일 오전 9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엄이 잘못된 행태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원장은 정무직 참모들한테 의견을 구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브레인스토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 홍장원 전 차장도 국정원 1차장이고 CIA를 담당하는 그 차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을까 결국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엔 윤석열이 참모였기 때문에 그 해외 동맹들하고도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 정도는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이 아예 비공개된 게 아니고 홍장원의 과거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해외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앞으로 비상계엄 이후 여러 국면을 잘 감당하겠다고 야당한테 원장님 국정원장이 전화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홍장원이 했다라는 게 실제로 발언 어디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했냐 조태용이 들어보니까 이놈 봐라 야당하고 소통을 해보라고
이놈 첩자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걸어가지고 12월 6일에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홍장원이 그걸 못 참고 실제로 정보위원회를 찾아가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여러 설명을 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됐고 예. 그때부터 굉장히 의인적 행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수사기관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낮게 범죄를 따서 실제로 12월 4일 날 홍장원의 행적을 두면 처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다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12월 4일과 5일 이틀의 행태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의문이라는 거고 3일에 겪었던 일들 결국 4, 5일에 겪고 6일에 그가 했던 일들을 연속적인 차원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벌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처벌해서 재판에 넘길 만한 성질의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국면이 있는 거고 특검도 지금은 수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입건하고 기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홍장원의 변소라는 것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홍장원 차장이 그 출석하기 전에 구교영 기자 이 말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고맙다고 메시지 좀 오나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 변소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거다라고 이제 기자에게 설명을 한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홍장원 차장이 그때 의인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 어느 방향으로 굴러갔을지 맞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발언했던 그 내용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 내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구를 체포해서 어떻게 정치적 행위를 하려고 했었는지 당시 내란 수계의 윤석열의 행동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검팀이 홍장원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를 잡을 것인가 했을 때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하여 조금 더 각을 세워서 수사를 해야 지금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진우 기자가 여기서 단독을 했던 컨테이너 정말 컨테이너 찾았어요. 찾아낸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찾아내기 그럼 특검은 뭐 하는 거냐. 그러게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은 특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상대로 그런 기소유예 조치를 내린 거죠. 기소유예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도 그 위에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는 윤석열의 지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 1차 해외 파트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조태용과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그런 계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상수를 정확하게 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을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선처의 여지가 없지 않은 사건이다. 분명히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외교부에서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예.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1호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검에서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장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한 달 전에 그 어쨌든 그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라인에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그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뭐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그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 지켰어요. 예의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후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시는 바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과 김태효가 미국과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는 그 몇 개 팀들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상당하니 홍장원이 미국과의 관계, 김태효하고 연락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조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홍장원은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
독립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16일 아니고 14일 날 부른 사람. 그렇죠. 14일 날. 그 16일 날 부르면 그건 그건 안 되고. 독립지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상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특검의 발표를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지방선거니까 당신들하고 만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자. 네. 지방선거 끝나고 만나자 했는데 아무튼 썸띵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신중하게 저희가 봐야겠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요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들 보고 그러나 있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났고 복직 요원하는 것을 제가 안 됐거든요. 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이 해외 공작금 연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렸다 하면은 저는 과거에 그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네. 독립지사의 예우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면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개헌 버스가 2차 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국정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정 회의도 국회 본회의 그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겸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분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부서정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네.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상명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차장도 일종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 취급합니다. 그분들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김태효라는 이 작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김태효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팀도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홍장은 독자적으로는 그런지 못할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든지 지시가 혹은 있었지 않겠느냐. 조태영 국정원장이 시키든지 하죠. 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1차 때 못 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현장에 출동한 부대들, 수방사, 특전사, 그다음에 방첩사, 그다음에 육군본부, 수뇌부 뭐 이쪽을 중심으로 군을 예를 들면 수사를 했다 그러면 당시에 합참은 뭐였냐, 국방부는 뭐였냐, 안보실은 뭐였냐, 국정원은 뭐였냐 이게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첩사 같은 데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과 안보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그 부분들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속고 그렇지.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다 속았는데 707 부대장 있잖아요. 김현태. 김영태 얼마나 국회에 나와서 정의로웠어요.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싹 김현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쁜 보십시오. 다들 일공수회도 한잔 막 울었잖아. 네.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지시한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의원님 김현태는 왜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그 특검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뭐 아무튼 정치권에서 특검을 뭐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나오죠. 예. 아니 나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걔는 출동을 했던 개헌군인데 때려부시고 들어온 때려부시고 맨 했던 애인데 처음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예. 김동혁이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거고 네. 맨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법원으로 구속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신청을 했다고 법원에다가 네. 그렇게 되는데 법원이 반응을 안 해요 지금. 와 이거를 그런 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나는. 선거 나왔어 지금.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정확하게 없어요. 정말. 그 아직도 밖에 있다는 게.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특전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김현태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정신 차려라.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부대와 부하들한테 지금 엄청난 불명예를 주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김현태가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나는 요렇게 가야 된다. 내가 살 길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길이 죽을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예. 그리고 2차 특검도 지금 하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많으니까 네. 기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번 선거 자꾸 그 좁혀진다는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불안하거든요. 물론 선거 저는 이렇게 돌립하면은 겸손하고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지 말자 하는 게 이제 평소 제 지론인데요. 예. 선거가 딱 가면은요. 우리나라 불행이 진영 논리, 지역 논리로 갑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지역도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국회의장 경선 때문에 지역을 조금 소홀히 해서 우리 해남반도 진도 전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하남을 출발해서 하남갑 하남갑 이광재 후보 거기 가서 이제 호남 향후회가 세요. 세요. 강원 향후회하고 그래서 호남 향후회가 좀 둘로 분열됐어요. 그래요? 지난번 지방선거 이용 후보가 호남 사람이니까 누구? 이용. 국힘 이용이요. 아니 그건 뭐 문제 없고 이용은 따질 필요가. 국힘은 국힘에 호남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호남 향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껴주긴 하겠죠. 어떻게 됐든 내에 뭐가 갈라진 게 있나 보네요. 하남 시장을 하신 분이 이번에 컷오프 돼버렸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말썽이 많아서 뭐가 있어요? 이미 전초 작업을 하고 내일 그 이사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잘 될 거예요. 또 뭐 다른 단체들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고 이제 21일 날은 출정 아니에요? 네.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날 공식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해남반도 진도 3개 군에 가서 출정식 해주고 22일 날은 전라북도로 와서 박지원 후보의 제가 후원회장입니다. 예? 박지원 후보의 후원회장이 박지원이에요? 김재회 공천. 그 젊은 최고위원 출신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네. 후원회장이니까 오늘 재밌어요. 농협에 가서 서류 다 만들고 지금 왔는데요. 거기 가서 김제장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원욱 전라북도 지사 후보 이원택 이원택 지사 후보는 제 농업 선생이에요. 농업 선생님이에요. 아니 제가 도시 국회의원을 하다가 해남반도 진도로 가니까 농수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하고 가서 제가 최근에 김관영 지사가 이번에 출마한 것은 잘못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한번 쉬었어야 된다. 아까운 인물인데 안 된다 하고 내가 세게 반대를 했더니 같이 이원택 후보가 좀 기자회견을 하고 한 바퀴 돌아주래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문제는 보세요. 대구
대구. 근접한다 어쩐다. 근접해버리대. 추경호는 추경호.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주동자.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SNS에다 밤에 올렸는데 오늘 기자들이 썼더라고요. 오세훈은 제2의 전두환이에요. 제2의 전두환. 전두환이가 50대 언론사 통폐합하고 기자들 해적시켰잖아요. 네. 오세훈은 서울시장하면서 TBS를 맞아. 조례를 바꿔가지고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끊어버렸어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똑같은 사람. 듣고 보니 그래.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지적해가면서 공중전도 하고 찾아가서 지상전도 한다고요. 네. 잘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